원장님, 아직 원장님 휴가 못 가셨죠? 네, 휴가 가고 가셔야 싶습니다. 되는데 바빠서 못 가시죠? 정말 올 여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덥고 습해요. 네, 제가 근데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하니까 그쵸. 네, 거의 때문에 피부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휴가 후에 과도하게 손상된 피부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휴가 후에 너무 심한 일광 화상 및 피부가 너무 푸석거린다, 너무 따갑다, 너무 화끈거린다 등의 증상 시에는 피부과로 내원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증상이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 도포 혹은 심한 벗겨짐이 있는 경우에는 드레싱과 같은 처치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한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한 증상 이후에는 피부가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많이 탔다, 햇볕을 본 이후에 기미가 많이 올라왔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은 휴가 직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상태를 너무 그냥 방치해두거나 하면 광 손상, 즉 광노화에 더 가까워지며 색소 문제까지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 리쥬란 힐러나 릴리드 같은 스킨 부스터를 권해드려요.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푸석해지며 건조해진 피부에 재생에 좋은 수액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리플 ADM과 같이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을 하는 장비도 강추하죠. 이때 피부 상태에 맞춰서 사용하는 모드나 약들이 각각의 피부에 맞춰서 들어간다면 더 빠른 회복을 하게 되겠죠. 즉, 너무 타시거나 기미나 색소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예민해진 피부에는 레이저 치료나 색소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재생이 먼저죠. 준비 안 된 피부에 레이저를 쏜다면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더 색소가 진해질 수도 있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조금씩 미백 치료로 이온자인 치료나 저희 병원에서 하는 항산화 및 미백에 좋은 JCR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장님, 이건 이제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혹시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홈케어나 아니면 휴가지에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차단과 선크림의 중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죠. 요즘 자외선은 정말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외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데 이 이유를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요즘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외출을 많이 못한 탓에 햇빛에 대한 적응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과 10년, 20년 전의 자외선의 양보다 환경오염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로 훨씬 그 자외선의 양이 더 많아진 것도 이유로서 생각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물리적인 차단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선패치도 치료가 어려운 담배의 기미가 있는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제가 장시간 햇빛을 봐야 한다면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긴 합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햇빛을 안 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딱 이 부분이 마스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색소에 더 안 좋은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저도 일전에 제 기미 치료를 할 때 하도 붙이고 다녀서 저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했어요. 부끄럽긴 하지만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라는 마음으로 붙이고 다니면서 치료와 관리를 했죠. 그러나 만약 패치를 너무 오래 붙이거나 붙인 후에 알러지 반응, 가령 붉은기가 심해진다거나 가려움 등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패치 붙인다고 선크림을 안 바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휴가지에서 햇빛을 많이 받은 날은 꼭 진정 쿨링을 해줍시다.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오면 일광 화상처럼 붉어진 피부에 부모님들이 천연팩으로 오이팩을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이 알러지가 없다면 오이는 옛날부터 진정, 자극된 피부 회복, 항염증, 일광화상 및 눈 밑의 붓기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휴가철에 해볼 수 있는 응급 천연팩이었죠. 쿨링과 진정 목적으로 단독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화석해지고 건조한 피부에는 오이와 함께 항산화, 항염, 광보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로얄 젤리, 꿀과 오트밀을 섞어서 만든 팩은 보습에도 도움이 되죠. 알로에도 항염,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여드름 환자에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연팩의 성분들은 의외로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서 손목 쪽에 테스팅을 먼저 해보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해요. 의외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민감성 피부 중에는 오이, 알로에 등이 안 맞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혹은 내가 이런 알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장 안전한 차가운 생리식염수에 멸균 퍼즐을 적셔서 5분 정도 올리시는 방법도 쿨링 진정에 좋죠. 이 생리식염수 거즈팩은 피부염이 심하신 분들에게도 피부과에서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난 조금 더 진정, 이 쿨링을 우리 가족들이랑 휴가철에도 하고 싶다 하시면 모델링 팩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같이 덥고 습할 때 오래 밖에 외출을 했을 때는 귀가 후에는 모델링 팩으로 꼭 진정을 해주는데 붉은기와 열감을 잘 잡아주죠. 모델링 팩은 해조 추출물인 알긴산을 베이스로 하는데 이 알긴산이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과 반응을 하면서 젤리같이 결합가 이루어지면서 굳어지죠. 정말 드물지만 알긴산 알러지 이것이 없다면 여드름을 포함한 거의 모든 피부에 하실 수 있는 쿨링, 진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겠죠. 피부과에서 모든 시술에 받는 팩이 거의 이런 모델링 팩이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하루 종일 햇빛에 흡사당한 피부 쿨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모델링 팩들도 홈케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모델링 팩을 저는 더 선호를 하는데요. 이러한 클래식한 모델링 팩 효과적으로 하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팁은 파우더와 함께 미네랄수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쉽게 얘기하면 생수 같은 것들이 좀 더 도움을 주죠. 함다수, 에비앙 같은 것들 일반 정수된 물보다는 미네랄과 여러 가지 이온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런 물을 사용하면 훨씬 더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팩들을 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얼굴이 자극받은 날에 하는 골든타임 그리고 반드시 팩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잊지 말아주세요. 진정만 시키고 마무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보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 얼마 전에 휴가 때 잠깐 진짜 햇빛을 봤는데 그것도 지금 한 달 가까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정을 했었어야 돼. 탔었어. 네, 빨리 진정을 했어야 돼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최근에 또 모공 때문에 고민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신 그 환자분들도 원래 저희한테 오셨던 분인데 모공이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셨을 때 모공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상담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휴가나 아니면 지금 같은 좀 약간 이런 과도한 무더위에 이런 계절과도 영향이 있는 걸까요? 있죠. 당연히 관련이 있죠. 우리의 피부는 습도, 온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모공과 관련이 있는 여드름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한 논문에서는 여름과 비 오는 우기에 기존에 여드름이 있던 환자들에게서 여드름의 악화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온도가 1도 오름에 피지 배출량이 10%가량 증가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피지 배출의 문인 모공이 넓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구나 코로나로 사용하는 마스크로 인해 마스크 안의 환경이 마스크 밖 환경과 다르며 마스크의 물리적 마찰 자극까지 고려한다면 여드름이 나지 않는 정상 피부에게도 그리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마스크네라든가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질환도 생겼어요. 그렇게 모공과 피지에 영향을 받는 이 더운 계절에는 적절한 클렌징과 사용하는 화장품 숫자를 줄여서 꼭 필요한 라이트한 제형의 보습제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난 원래 건조한 피부야. 그러니까 오일도 사용하고 세럼도 사용하거나 리치한 크림을 사용해야 이러는 것보다는 계절에 맞게 너무 리치한 보습제는 주의하도록 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당히 유분감이 도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때 간밤에 나이트 크림으로 너무 리치한 것을 바르고 잤을 때 자면서 흘린 땀과 피지와 이런 무거운 크림 믹싱이 되어서 모공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가끔씩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한다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동일한 이유인데 이런 오일리한 것들을 꼭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여러 겹의 레이어링으로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여름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 외에도 원래 모공이 걱정이신 분들도 계세요. 원래부터 전 지성 피부였었고 어렸을 때부터 넓은 모공이 정말 신경이 쓰였어요. 혹은 탄력이 떨어지면서 넓은 모공들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장님 그럼 밤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청 번들거리는 거예요. 아니 보습제는 바르야 되는데 너무 리치하면 안 되고 그때 물세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쵸. 의외로 꽤 많으세요. 더위 때문에.
그럼 원장님 그런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해결 방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장님께서 최근에 모공 치료 특히 많이 쓰시는 치료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공 치료에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병행이 돼야 해요. 복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공은 단타성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유지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침습적인 레이저들이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으나 요즘 환자분들은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가급적 시술로 티가 나는 다운타임이 적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무엇보다 모공, 어쩌면 흉터 치료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면 피부에 너무 자극적인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렸을 때 모공 흉터 치료를 하면서 피부가 그 이후는 잘 예민해져요. 아주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꽤 보게 되는데 어떤 레이저든 회복이 필요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때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자극이 덜하고 일상생활 회복이 빠른 피코웨이 레이저를 이용을 하거나 트리플 ADM을 그때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들어가면서 스킨 부스터의 리쥬라든가 엘라스틱 랩등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탄력이 떨어져서 넓어진 경우라고는 좀 더 보이는데 울세라도 사용을 합니다. 어제 울세라가 턱라인 리프팅이나 이런 거 말고 모공에도 사용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늘어진 피부를 조여주는 역할로도 요즘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닝. 네. 원장님 오늘은 휴가 후에 손상된 피부라던가 요즘 같은 폭염 때문에 더 심해진 모공 관련 고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휴가 후 손상된 피부 또 늘어진 모공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렉트 효과로 피부에도 휴가 들어 보세요. 휴가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꼭 가세요. 일단 피부에 휴가를 주는 곳 중요한 순간의 준비를 함께하는 이렉트 효과 박경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